아침에 소금물 한 잔 먹고 식후에 메가도스 비타민C 먹으며 활력이 넘쳐요. 자기 전에 소금물 한 잔씩 먹어요. 저희 가족은 박사님 소금 비타민을 가족 모두 먹습니다. 저도 별도로 이온 칼슘으로 건강해졌고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평생을 아프고 살았고 비타민 링거로 응급처치하면서 머리가 평생 아프고 쓰러져서 119 응급차에 MRI에 대상포진에 저혈압에 고생을 했으나 지금은 머리도 아프지 않고 119 응급차 타지도 않고 MRI도 찍지 않습니다. 자, 이분 소금하고 비타민C, 이온 칼슘 먹고 괜찮아졌다. 자, 여기서 링거 꼽는 거 영양 부족이죠. 주로 미네랄 부족, 비타민 부족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평생 아팠다. 이건 이제 혈액 부족이죠, 이분. 혈액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까지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니까 계속 아픈 겁니다. 그래서 MRI도 찍어보고 응급차도 타고 이런 걸 했는데, 자, 여기도 보면은 대상포진이 오잖아요. 면역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상포진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면역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냥 내 몸에 있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염분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 염분 농도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활성화돼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염분 농도를 채워주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고요. 그게 대상포진으로 오게 되면 뭐 피부도 막 다 망가져 버리고요. 그 다음 신경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고 대상포진 즉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고 신경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통증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건데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은 이토록 중요한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금 비타민은 단순한 보충제가 아닙니다. 수분과 미네랄 밸런스를 조절을 하고 세포대사와 에너지 생산의 기초를 세워주는 기반 시스템입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드시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의 건강은 개인이 아니라 함께 관리할 때 시너지가 나기 때문이에요. 이온 칼슘은 특히 저혈압, 만성피로,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온화된 칼슘은 일반 칼슘보다 흡수율이 높고 신경 전달, 근육 수축, 혈압 조절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칼슘 보충은 저혈압과 연관된 피로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라고 하는 논문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두통, 쓰러짐, 저혈압, 대상포진 모두 미네랄 불균형의 면역 저하의 결과일 수 있다. 특히 저혈압은 소금 결핍, 부신기능 저하, 자율신경 불균형에서 많이 나타난다. 비타민C, 소금, 이온 칼슘 이 세 가지 모두 기본부터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조합입니다. 응급처치가 아닌 기본 체력을 만드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예전에 비타민 링거로 그때그때 응급처치를 하셨지만 이제는 몸이 알아서 회복하는 구조를 만드신 거죠. 두통이 사라지고 대상포진이 재발하지 않고 MRI를 찍을 일이 없다는 것, 몸이 안정됐고 면역이 올라갔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소금은 소변 염분 농도가 0.8에서 1.43% 사이 나오도록 섭취하시고 소금 섭취하는 방법 어떻게 먹느냐 음식에 일단 넣어서 드셔라 충분히 그래도 부족하면 식후에 물에 타서 넣으시고 그걸 드시고요. 그래도 소변염도를 찍어보니 부족하더라 그러면 하루 종일 나눠서 계속 드신다 이렇게 하셔야 겨우 채울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소금, 네, 이렇게 중요한 물질이고요. 기본적인 물질입니다. 우리가 물 마시고 숨 쉬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소금이기 때문에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거고요. 소금이 빠지면 물이 빠지고 물이 빠지면 체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 현상이 나타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면역바닥 치고 감염돼서 감기 들어서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을 왜 가느냐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음식 먹는 양이 작아지면 소금 들어가는 양이 감소한다라는 거죠. 소금 들어가는 양이 줄어드니까
물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몸이 물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마르기 시작한다. 수분이 없죠? 면역 조절이 잘 안 되죠? 자율신경 조절도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염된다. 날씨 추워서 감기 들은다.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가 오면 그거랑 싸워서 그냥 끝내면 되는데 이미 바닥치고 있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랑도 이제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열, 또 뭐 심한 염증, 그다음에 몸살, 통증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실험 앓다가 고쳐보려고 이제 링거 갖다 꽂고 비타민, 미네랄 때려 붓고 막 하는데 이게요 혈액에서 돌다가 소변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세포로 안 간다라는 겁니다. 세포로 가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안 가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체중 빠진다. 초비상.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는 나이 들어서 체중 빠지기 이전에 입맛이 없다. 요거잖아요. 입맛이 없다. 못 먹는다. 그게 초비상인 겁니다. 오늘도 댓글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여기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융소금 어제 7g 복용했는데요. 측정 결과 0.01이 나왔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저염식 이야기로 세뇌당한 듯 합니다. 자, 이분이 소금을 좀 덜 드셔서 하나도 안 나왔다. 뭐 이런 결과로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저게 염도계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우선은 소변의 염도가 왜 0.01이 나오게 되는지에 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변 속에 여러분들이 섭취를 한 소금이 돌아다니죠. 피 속에 돌아다니는데 이 혈중에 있어야 되는 범위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퍼센트로는 뭐 혈중 0.7에서 0.82%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고 좀 내려가 있는 쪽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몸이 소금이 부족하다. 나는 소금을 좀 더 여기 채워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감지를 한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소금이 부족해지면 소변에서 빠져나가는 소금을 다시 붙잡아 옵니다. 나트륨을 붙잡아 오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게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부신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나와서 나가는 나트륨을 다시 혈액에다가 집어넣어 둔다. 소금이 부족하면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내가 지금까지 먹은 거를 나가는 거를 다 붙잡아다가 혈액에다가 다 넣어 놓는다면 더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저나트륨 혈증이 걸린다라는 거는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빠져나가느냐? 소변으로도 빠져나가지만 땀으로도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왜 밥을 왜 먹냐? 에너지로 힘을 쓰기 위해서 먹잖아요. 먹었으니까 사용하고 없어지는데 소금은 먹었으면 그냥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더라도 보충을 시켜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분이 0.01%가 나온 것은 무슨 얘기냐면 혈중에 부족하다 나가는 놈을 다 붙잡아 와가지고 소변으로 나올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몸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피 속은 정상적인 혈중 농도, 나트륨 농도를 만들어 주지만 이 혈중 말고요. 혈관의 바깥쪽, 즉 세포 간질액이나 림프액 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기에 소금이 들어있는데 그게 0.9%가 안 되고 이 혈중도 부족하고 혈중이 부족하니까 나가는 소금을 끌고 들어온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결론적으로 혈액은 정상이지만 세포 간질액은 비정상이다. 낮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낮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소변이 저 정도로 낮으면 이쪽 세포 간질액에도 소금이 굉장히 낮게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저분이 0.01이 나오는 정도라면 실제적으로 저분의 몸 상태는 어떠냐면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하루 종일 엄청나게 피곤하죠. 이 에너지 대사를 못 시키니까 체온이 낮아. 그 다음에 물만 마시면 소변을 보러 가야 됩니다. 왜?
몸에 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염분 농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면 염분 농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물을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물만 마시면 소변 보러 가야 된다. 빈뇨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몸에 수분이 없으니까 말라 있는 거죠. 건조해 있다. 말라 있다. 몸이 말라 있다. 가늘어져 있다.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없다. 예, 그래서 피부도 건조하다.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오래되면은 뭐 담낭에 돌이 생긴다든지 신장에 돌이 생긴다든지 방광에 요로에 돌이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까지 끌어올 수 있다. 그리고 몸이 자꾸 말라서 체중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이 바닥이 내려가게 되고 감염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소변 염분 농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 내리기가 어렵.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알아내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 약, 저 약 먹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염분 농도가 낮은 몸, 소금을 제대로 드시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어떤 질병을 고쳐보려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계시겠죠. 그래서 소금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거. 잠시 하루 5천, 6천, 5년 동안 먹고 췌장이 나빠진 건 뭔가요? 잠시 5천, 6천을 먹고 췌장이 나빠진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비타민C를 먹고 나빠질 리는 절대 없다. 오히려 더 덜 나빠지게 했다. 일반적인 식사와 정상적인 생활과 비타민C를 먹고 있는데 몸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비타민C 때문에 그런 것으로 다 치부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은 거 가지고 거기가 범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예,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비타민C를 안 먹었어도 저런 일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지금 뭐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췌장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단을 명확하게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받고 나면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가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과 의학적 근거에 따르면 비타민C 자체를 췌장을 손상시킨다는 명확한 연구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며 과잉 섭취 시 대개 소변으로 배설되고 또 변으로 다 나갑니다. 사실 소변으로 나가는 것보다 변으로 나간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C는 흡수되고 남은 것은 대변으로 나가고요. 몸에서 사용되고 남은 것은 소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비타민C 그거 먹어도 다 소변으로 나간다는데 소변으로 나가니까 흡수 안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흡수되니까 소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나가면서 또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소변으로 나가도 괜찮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독성이 낮고 신장이나 췌장에 직접적인 독성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소금 이야기 또 나오죠. 음식에 이미 많은 소금을 섭취하는데 따로 소금 물까지 어떤 분이 밑에다가 이분에 대한 글을 이렇게 적었어요. 무식한 이야기 하지 마요. 너무 필요한 건데 멍청한 사람은 체액의 원리 자체를 모르고 이런 무지성을 뿜어내고 다님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또 이분이 또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럼 소금 한 가마 드세요. 그렇게 좋으시면요. 자,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음식에 이미 많은 소금을 섭취하는데 라고 하는 거 이거. 이미 많이 섭취하고 있냐 이게 선입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 음식에 또 소금이 들어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먹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수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먹고 있다 짜게 먹고 있다 젓갈류를 먹고 있다 김치 된장 소금이 들어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을 엄청 많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그럴까요? 라는 거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추측, 짐작, 짠 소금이 들어간 음식만 먹으면 많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게 지금의 전문가 집단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금을 많이 먹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혈액 검사를 해갖고는 알 수가 없다. 맨날 정상이다라는 거죠. 많이 먹어도 정상.
적게 먹어도 정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질문이 또 나오죠. 신부전 환자의 무염 내지는 저염 식사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려요. 신부전 환자에게도 무조건적인 무염 또는 극단적인 저염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명확하다는 거죠. 염분 부족은 전해질 불균형, 저나트륨 혈증, 그 다음에 혈압 저하, 맥박도 떨어지죠. 체력 저하, 힘이 없다. 에너지 대사도 떨어진다. 이런 것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적당량을 먹어야 된다. 극단적 저염식이 가져오는 문제, 식욕 저하, 저나트륨 혈증, 저혈압, 기립성 무기력하고 피로하다. 이게 이제 부신 피로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도스테론을 막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알도스테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 필요가 없는데 소금을 충분히 먹으면 알도스테론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도 내 몸에 일을 시키는 거고요.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해질 불균형으로 에너지 생성이 방해된다. 즉 대사가 잘 안 된다. 이런 증상은 특히 노인 신부전 환자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제한이 아닌 조절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어떻습니까?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강연 공부하면서 비타민 C부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C 한 알에 부형제가 100mg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몇 개씩 먹다 보니 문득 부형제 용량이 함께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타민C 용량 증가에 따른 부형제 증가가 콩팥에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콩팥의 기능이 별로 좋지 않으면 저 부형제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 부형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질로 되어 있습니다. 입자 알게닌으로 되어 있고 식이섬유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혈액으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혈액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걸 좀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내 몸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드물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으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장에서 변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게 지방에 마그네슘이 붙어 있는 건데, 이거는 흡수돼서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분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마그네슘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그네슘 보충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렇듯 부형제라고 하는 것이 부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나쁜 건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내 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식이섬유질 같은 것은 내 몸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에 우리가 섭취한 다양한 영양소들을 내장에까지 끌어다 주어서 내장에서 L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GLP-1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뇌에서 예를 들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 그 다음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인슐린의 반대가 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거든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억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혈당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심장이 뛰는 이 맥박을 조절을 하는데도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심장이 뛰는 거, 지방 대사시키는 거, 간 기능을 하는데, 간 대사를 시키는데, 신장에서 각종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는데, 위장의 공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먹었던 것을 아래로 내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여러 곳에 관련이 되어 있다. 결국은 정신적, 심리적인 부분까지 컨트롤하는 것이 GLP-1 호르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만에 있어서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GLP-1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GLP-1이고 이게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질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조금씩은 먹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장 건강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식이섬유질을 보충하는데도 이 부영제가 사용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나는 그래도 끓임직하다. 나는 싫다. 이러신 분들은 알로 된 거 말고요. 분말로 된 비타민C를 드시면 됩니다. 어쨌든 비타민C를 어떻게 하든 먹는 게 중요한 거고요. 먹어서 나쁜 거는 없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영양소다. 열심히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비타민C 먹으면서 어지럽기도 하나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어지러운데요. 호전 반응인지요? 위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자, 여기서 식은땀이 난다, 어지럽다, 이런 반응. 대부분요, 위장벽에 염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염증에 저 비타민C가 가서 닿아서 자극을 주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저런 경험이 있는데요. 자, 비타민C를 먹고 저런 현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위장에 염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식사 후에 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식사 후에 바로. 그런데 한 알 1g 정도 먹었는데도 그러면 500mg으로 줄여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잘 조절하시면서 드시면 좀 늘려가도 위장의 염증이 자꾸 괜찮아지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아진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이유가 비타민C 때문에 그런지 위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런 거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글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위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이분이 위장도 또 안 좋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C가 염증을 건드려서 일어나는 거다. 시간이 좀 지나면 다 괜찮아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박사님 말씀에 공감해요. 제가 심각한 기능성 위장병 때문에 항상 약을 달고 살았는데 소금물과 비타민C 먹고 신세계를 맞이했어요. 배고픔을 모르던 제가 요즘엔 배고픔을 느껴요. 박사님 최고세요.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 비타민C와 소금을 같이 드시면 이게 위산이 만드는 원료가 되고 그래서 위장에서 위산이 좀 더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녹습니다. 음식물이 잘 녹는다. 어디에? 위산에. 이 점막들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것들이 바로 비타민C하고 소금이다. 그래서 위장벽에 있는 염증을 개선시키는데 비타민C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러니 조금씩이라도 계속 꾸준히 먹으면 몸 전체가 살아나고 선순환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빠져만 가고 있는 그 몸을 좀 더 좋게 회복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비타민C, 소금 철저하게 잘 챙겨 드셔야 된다. 이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야 노화를 막을 수가 있고 노화가 어느 정도 이 예방이 되어야 질병을 만드는 것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질병들이 고혈압, 당뇨, 암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뭐 불면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위장의 문제, 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고혈압, 당뇨, 암, 불면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 비타민C 12,000 매일 복용 5년차 중간에 잠깐 결석 생겨서 끊은 것 빼고는 고지혈증, 탈모, 고혈압 다 좋아짐. 무조건 해야 됨. 단 결석 생기는 사람은 메가도스 먹으면서 해야 됨. 많은 분들이 결석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원인은 수분이다. 수분이 부족하면 뭘 먹어도 결석이 온다. 마그네슘이랑 같이 먹으면 비타민 B6랑 같이 먹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수분 부족하면 또 생기는 겁니다. 수분 부족하면 비타민C를 먹지 않아도 결석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비타민C 뭐 이렇게 많이 먹지 않던 그 시절에도 결석은 있었는데요. 비타민C 먹지 않았는데 왜 생기느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비타민C 먹으면 결석이 생긴다라고 아주 그냥 꽉 세뇌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25년 정도를 비타민C를 먹었거든요. 그것도 뭐 메가도스로 결석스러운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석의 원인은 수분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뭘 먹어서 일어난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있는 여러 물질들이 빠져나오면서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카르복실기가 붙어있는 유기산유와 붙어서 결합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 입자가 커지면 돌이 되는 건데요.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돌이라고 해도 굉장히 작은 알갱이로 돼 있어서 그냥 큰 알갱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에서 나온 소변을 받아가지고 한 3일 정도만 이렇게 놔두면 아래 하얗게 가라앉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종류입니다. 근데 그게 수분이 쫄아버리잖아요. 그럼 돌이 돼요. 그렇게 해서 돌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수분이 충분하게 있으면 그냥 가루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개념이라서 다 소변으로 그냥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간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다만 그 상태에서 물이 부족하면 일어난다라는 건데 우리 몸속에서 뼈에서 칼슘이 자꾸 조금씩 빠져나오고 또 보충되고 이러고 있거든요. 혈중에 있는 칼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그네슘을 먹는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고요. 마그네슘은 오히려 이 카르복실기하고 결합 능력이 더 큽니다. 이 결합 능력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칼슘보다 사실은 마그네슘이 더 결합을 잘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마그네슘을 먹으면은 칼슘에 의해서 생기는 돌이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그네슘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냐?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마그네슘도 붙고요. 칼슘도 카르복실기하고 붙는데 오히려 마그네슘이 더 잘 붙는다라는 거. 다만 마그네슘보다는 칼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되는데 칼슘이 있어도 마그네슘이 있어도 옥살산이 있어도 수분이 충분하면 돌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상상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물 부족이다. 얘네들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분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타민C를 먹었더니 고지혈, 탈모, 고혈압 이런 것까지 싹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석이 생기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신경 끊어라. 물을 열심히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비타민C 도전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느낌이 오는 영양제 먹으면 느낌이 오는 영양제가 바로 비타민C다. 자, 이온 칼슘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보죠. 이온 칼슘은 언제 식전 또는 식사 후 언제 먹는 게 효과적인가요? 자, 이온 칼슘이라고 하는 것부터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보자 이건데요. 칼슘제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지금 뭐 제품으로 막 가장 많이 만들어져 나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한산칼슘입니다. 칼슘에 한산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산에 산소에 산소가 붙어 있는데 이 산소와 이 칼슘이 결합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굴껍질, 조개껍질, 게껍질, 새우껍질 이거 다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약간 알칼리성입니다. 얘를 이제 먹으면 위장의 위산에 의해서 트림이 돼서 이렇게도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은 녹아서 있는 겁니다. 이게 칼슘인 겁니다. 자, 이 칼슘이 이제 내려가서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정말로 전부 다 흡수되느냐? 저는 흡수되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이 칼슘을 먹고 전부 다 100% 혈중으로 흡수돼 들어가 버리면 혈중에 들어있는 단백질하고 이 칼슘이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덩어리가 져요. 혈관이 막힙니다. 칼슘 먹고 여러분들이 혈관이 안 막히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흡수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흡수되는 칼슘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우유 속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칼슘이 단백질하고 결합해 있거나 칼슘이 아미노산하고 결합해 있거나 이런 킬레이트를 형성해 가지고 있는 칼슘들이 훨씬 더 흡수가 더 잘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칼슘을 소성을 해서, 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열을 가하는 겁니다. 열을 가해서 여기 붙어 있는 탄산을 다 띄워버리고 산화 칼슘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칼슘이 있습니다. 이 칼슘을 물에다가 넣고 여러 기술을 동원을 해서 잘 안 녹거든요. 녹여 놓은 칼슘이 이온 칼슘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들어있는 칼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물이 굉장히 좋은 물입니다. 산화칼슘을 가지고 칼슘을 물속에다가 녹여 놓으면 이 물의 성질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성질로 바뀐다라는 거죠. 주로 많이 하는 작용은 뭐냐면은 항산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화칼슘이 녹아가지고 있는 이 물은 항산화 작용을 특이하게 많이 한다. 그런데 어디를 항산화를 시켜주는 것이냐? 신경을 항산화를 시켜준다라는 거. 비타민C를 먹으면 항산화를 시켜줍니다. 어떻게 항산화를 시키는 거냐면 혈중에 돌아다니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C는 거기까지만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다가 이온칼슘이라고 하는 용액을 먹어버리게 되면 이 이온칼슘이 신경을 항산화를 시켜주고 신경이 살아나게 해주고 신경의 기능이 훨씬 더 잘 되니까 내 몸에 근육 제어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일을 더 잘하게 돼요. 이런 기능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칼슘이라고 하는 놈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탄산칼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데 이 이온칼슘이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다양한 기능을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신경을 항산화를 시켜준다. 신경이 살아나니까 내 몸 전체를 컨트롤을 잘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훨씬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신경을 살려야 된다. 맞죠? 신경을 살리는 것 중에 이온칼슘이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을 잘 먹어보시면 분명히 느낌이 온다는 거죠. 저도 느끼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본래 질문을 했던 언제 먹는 게 좋냐 이제 이건데요. 자, 이온칼슘 아까 항산화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항산화를 시키는 원리가 뭐냐면 pH가 굉장히 높습니다. pH가 10 정도 나오는데요. 흡수를 어디서 시키느냐면 구강에서 시키는 겁니다. 구강. 그래서 마시고 입에 머금고 있는 겁니다. 머금고 있는 동안 흡수돼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느냐? 알칼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칼슘은 꼭 구강에서 흡수시키거나 피부를 통해서 흡수를 시키거나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입안 구강에서 머금어서 흡수시킨다. 자, 그래서 이온칼슘을 언제 먹는 게 좋냐? 비타민C하고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상쇄돼 버린다. 비타민C도 죽어버리고 이온칼슘도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공복에 먹는 게 좋다. 식사 때 먹는 거는 안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강을 통해서 흡수시켜서 내 몸 전체를 항산화를 시킨다. 라는 겁니다. 항산화를 시키는 효과지 칼슘을 공급을 하는 효과는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칼슘을 더 잘 흡수되도록 해주는 게 이온칼슘이다. 이것 때문에 몸에 염증들을 줄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니까 뼛속에서 빠져나오는 칼슘 양을 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래서 골다공을 예방을 하거나 또는 골다공을 개선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온칼슘이다. 자, 공복에 먹어라. 비타민C랑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구강을 통해서 가글을 하면서 흡수를 시켜라. 그래서 입에 물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구강을 통해서 흡수를 시키는 것이. 키토산 먹었는데 염증 수치가 줄어들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생각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화되지 않은 물질이 혈관으로 흡수되잖아요. 그러면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키토산을 매일매일 하루 3번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면 많은 염증을 줄일 수가 있다. 늦었지만 방송 잘 보았습니다. 매일 먹는 키토산 덕분인지 염증 수치가 많이 사라진 것은 키토산 효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비오유키소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박사님의 열정과 노고에 힘입어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건강 개선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산삼보다 귀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무더위 잘 보내시고 늘 응원드립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키토산 먹었는데 염증 수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이 생각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키토산은 왜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자, 키토산은 그럼 우선 무엇이냐라는 건데 개나 새우의 껍질로부터
뽑아낸 물질이 키틴질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 키틴질을 다시 한 번 더 화학 약품 처리를 해서 키토산으로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키토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긴 고분자 형태로 된 분자량이 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금, 비타민C 이런 거 비타민C가 분자량이 17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이 180 정도 돼요. 분자량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키토산은 5만에서 15만 정도 되는 겁니다.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분자량의 사이즈가. 포도당은 흡수가 잘 됩니다. 비타민C도 흡수가 됩니다. 고분자량으로 된 이런 분자는 흡수가 안 됩니다. 우리 혈액으로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식이섬유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에서 흡수되지 않는 것들, 식이섬유질입니다. 그럼 식이섬유질은 뭐냐면 콩나물 속에도 있고 배추, 채소류들, 과일 이런 속에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식이섬유질은 우리 입속으로 들어와서 위장에 내려와서 소화, 효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배출되어서 나갑니다. 변으로 나갑니다. 아니 변으로 나가는데 뭐하러 먹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인간의 몸에서 식이섬유질은 정말 중요한 물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먹고 있는 각종 음식물 중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고요. 이 영양소들을 흡수를 해서 우리 몸에서 쓰고도 있지만은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를 대장에까지 끌어다 주어서 대장에 살고 있는 세포들한테 영양을 공급을 하는, 그러나 식이섬유질이 있어야 그것을 거기에다가 가져다 줄 수 있지, 식이섬유질이 없는 경우에는 소장에서 흡수될 만한 것들이 대부분 다 흡수돼 버리고 대장에서 쓸 수 있는 영양소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에 끌어다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질을 먹고 붙잡고 끌어다 주어야 대장이 본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된다. 뭐냐라는 건데요. 대장 그 자체가 에너지를 만들려면 여기서 흡수되어 들어가는 물질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장이 호르몬 분비를 잘 시키고 여러분들의 수면을 도와주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90%가 여기서 또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은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로토닌이나 GLP-1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나 다양한 이 호르몬들이 내 조직과 장기에 다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뇌의 기능까지도 바로 이 대장에서 나오는 각종 호르몬들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그래서 대장 기능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이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어난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서 식이섬유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물질 중에 한 가지다. 꼬박꼬박 식사 때마다 챙겨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질이. 자, 그런데 키토산을 먹었더니 염증이 줄었다.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장이 좋아졌다. 장이 나빠지면 혈중 염증 수치가 나빠집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상한 음식을 먹고 나면 설사를 한다든지 하루종일 힘이 쭉 빠져 있다든지 속이 막 니글거린다든지 구토를 하려고 그런다든지 그게 다 결국은 염증들이 몸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장이 나쁘면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간다. 과민성을 가지고 있다. 예,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으면 뇌에도 영향을 끼친다. 불안하고 그 다음에 힘도 없고 안정적이지 않고 포만감 이런 것들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식욕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더 먹고 싶은 상황이 벌어지죠. 장이 나빠지면 장이 나빠질수록 음식을 먹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상태, 장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컨트롤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식이섬유질은 정말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기능을 하는 키토산이 대표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를 시키고요. 소화되지 않고 남은 것들을 붙잡고 변으로 빼내주는 것이 키토산이 하는 기능이다. 가장 큰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걸 붙잡고 빼내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은 물질이 혈관으로 흡수되잖아요. 그러면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심하게 일어나면 여러분들 몸속에서 일어나는 증상이 어떤 게 있냐면 감기 몸살이 왔을 때 여러분들 몸에 어디 책상에
친다든지 발바닥이 땅에 이렇게 닿는다든지 이러면 자극이 심하게 오잖아요. 통증이 일어나잖아요. 예, 감기 몸살처럼 오는 거. 예, 소화가 안 된 여러 물질들이 혈중으로 들어와서 돌아다니게 되면 면역세포들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염증이 되는 것이고 이 염증이 몸 전체에 꽉 껴 있어서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대사 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체온도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통증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질을 잘 챙겨 먹으면 면역세포와 면역 반응을 하는 이 이상한 물질들과의 이 싸움을 막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염증을 줄일 수가 있다. 키토산을 매일매일 하루 3번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면 많은 염증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충분하게 한번 섭취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